자, 안녕하세요. 오늘 야구의 경기 방법 및 과학적 원리에 대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야구의 역사입니다. 야구는 약 세 가지 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13세기에 영국에서 시작된 라운더스라는 놀이가 발달돼서 야구가 되었다는 설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1950년 영국에서 배터 공을 사용하는 베이스볼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게 발전이 돼서 야구가 되었다는 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설은 러시아에 라프터라는 배트와 공을 하는 경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모방한 것이 야구가 되었다는 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야구의 경기장 규격 및 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구는 일단 내야와 외야로 크게 구분이 되고, 홈, 1루, 2루, 3루 이렇게 마른 목골에 내야가 구성이 있습니다. 여기 거리는 27.43m 정도고, 또 투수판에서 홈플레이트까지는 18.43m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수판의 높이는 약 38.79m로 되어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홈런이라고 하는 이 홈에서 담장까지의 거리가 최단 거리는 99m, 장거리는 121.91m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넘어가면 우리가 이렇게 홈런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야구공의 크기와 무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야구공의 둘레는 22.9에서 23.5cm 정도, 야구공의 무게는 약 141에서 148g, 150g이 안 되는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야구 배트의 크기와 무게도 한번 볼까요? 자, 야구 배트의 크기와 무게. 야구 배트는 투수가 던진 공을 치기 위해 타자가 쓰는 방망이인데, 보통 이렇게 나무와 금속 배트 두 가지가 있는데, 프로는 나무만 쓴다. 이거는 상식으로 알아두면 되겠고, 길이는 약 1m 조금 넘고 지름은 7cm 이하 정도로 봅니다. 무게는 190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자, 야구 경기 규칙 보겠습니다. 자, 야구 경기는 기본적으로 9회까지 진행이 되고, 9회 초에 이기고 있다면 9회 말은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9회까지 동점이면 이제 연장전을 갈 수 있겠죠. 자, 스코어는 1루, 2루, 3루, 홈, 베이스를 밟고 돌아야 점수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공을 쳐서 1루에 도착하면 1루타, 2루까지 가면 2루타, 3루까지 가면 3루타, 담장을 넘어가면 홈런이 되고, 그래서 야구는 그 홈런을 치면, 주자가 없을 때 홈런을 치면 1점, 주자가 한 명 있을 때 홈런을 치면 2점, 이렇게 말루 홈런은 4점이 되겠죠. 그래서 야구는 최대 4점까지 낼 수가 있습니다. 땅볼이나 뜬공으로 아웃을 당하지 않고 계속 안타를 친다면 10점도 날 수 있겠죠. 그리고 아웃 카운트는 몇 개? 3개를 잡으면 서로 공수 교대가
됩니다. 자, 아주 기본적인 룰을 설명하고 있죠. 자, 야구 포지션 보겠습니다. 야구 포지션 9명의 선수의 위치에 이름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앞에 여기 공을 던진 사람 투수, 공을 받는 사람 포수,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요걸 내야라고 하는데 여기 1루수, 그 다음에 2루수, 3루수가 있고 2루와 3루 사이에 유격수라는 포지션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중견수, 좌익수, 여기 이쪽에 안 보이는데 우익수, 이렇게 9명으로 야구의 포지션이 구성됩니다. 자, 야구 경기 용어 보겠습니다. 어필 아웃. 자, 타자가 안타라고 생각하는 타구를 쳤으나 밟아야 할 룰을 밟지 않고 지나친 경우에 어필에 의해 아웃이 적용된 것을 의미합니다. not out. 자, 투수가 던진 세 번째 스트라이크를 포수가 밟지 못하여 삼진 아웃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 데드볼. 데드볼은 우리가 대부분 잘 알고 있죠. 타자의 몸에 공이 투수가 던진 공에 타자의 몸에 맞거나 스치는 것을 의미하고, 이렇게 데드볼이 나면 타자는 어디로? 1루로 이렇게 출루할 수 있죠. 자, 도루는 1루, 2루 이렇게 루상의 주자가 수비팀의 흑점을 이용해서 다음 베이스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상대가, 특히 투수가 공을 포수에게 던질 때 그 타이밍에 1루에 서 있는 주자가 2루로 이렇게 뛰어서 홈을 스틸할 수 있는 걸 도루라고 하죠. 번트, 공에 배트를 갖다 대서 가볍게 대고 이렇게 빨리, 특히 이제 다리가 빠른 선수들 같은 경우에 공을 가볍게 갖다 대고 뛰는 타법을 번트라고 하고, 포크, 주자가 1, 2, 3루에 나가 있을 때 투수가 규칙에 어긋나는 투수 동작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포크. 볼데드, 빈볼은 이런 빈볼을 통해서 이렇게 투수와 타자 간의 다툼이 많이 일어나죠. 투수가 타자를 위협하기 목적으로 타자의 머리를 향하여 던지는 투구를 빈볼이라고 합니다. 자, 안타는 타자가 수비팀에 실수 없이 안전하게 1루 또는 그 이상의 루로 진루할 수 있는 타구를 말하고, 홈런은 타자가 친 공이 바깥쪽 담장을 넘어간 거죠. 희생플라이, 3루 주자가 태그업으로 전신을 올릴 수 있도록 외야 깊은 곳에 날려보내 플라이볼을 의미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3루에 주자가 있을 때 타자가 공을 칩니다. 치면 보통 이 뜬 공을 외야에 있는 수비가 잡으면 이 주자는 그 전에 뛰면 안 되고, 잡고 베이스를 밟고 있다가 잡은 순간에 이 주자가 공이 오는 속도보다 더 빨리 베이스로 들어오면 이게 득점이 되는 게 야구 룰입니다. 그래서 타자가 3루에 있을 때는 희생 플라이를 해서 이 3루에 있는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자, 스트라이크 존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수가 던진 공의 스트라이크 존은 베이스가, 이렇게 타자 앞에 베이스가 있죠. 이 베이스의 어디 양쪽 끝, 그리고 어디 타자의 여기 바지선 벨트,
중간선, 그 다음에 무릎 아랫부분, 여기 어깨 윗부분, 어깨 밑부분 요 사이를 스트라이크 존입니다. 그래서 야구에서는 이 스트라이크 존에 3개가 다 들어가, 투수가 던진 공이 스트라이크 존에 3개가 다 들어가면 삼진 아웃이 되겠죠. 그리고 투 스트라이크에서 타자가 헛스윙을 하거나 투수가 던진 공이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왔을 때 또 스윙을 하지 않을 때도 다 이렇게 삼진 아웃이 되고 타자는 아웃이 되는 거겠죠. 이게 이제 야구의 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한 야구 규칙을 좀 더 재밌게 동영상으로 엮어놓은 재밌는 야구 이야기란 동영상을 한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구는 기본적으로 공격하는 팀과 수비하는 팀이 있어요. 공격하는 팀은 타자만 순서대로 나와서 투수가 던지는 공을 치게 되는데, 타자는 안타나 홈런을 치게 되면 반드시 1루부터 시작하여 2루, 3루를 거쳐 홈플레이트로 다시 돌아와야 1점을 획득하게 돼요. 다음과 같이 3가지 경우에 타자가 아웃이 되는데요. 타자가 친 공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수비하는 선수가 잡았을 때, 또는 스트라이크가 3개가 되거나 공이 땅에 떨어졌어도 타자가 루에 도착하기 전에 수비수가 던진 공이 먼저 도착하게 되면 아웃이 됩니다. 공격과 수비가 바뀌는 기준은 3아웃이기 때문에 이렇게 3명의 타자가 아웃이 되면 공격과 수비를 바꾸게 됩니다. 한 팀이 공격과 수비를 한 번씩 번갈아 하게 되면 1이닝이 끝나게 돼요. 그럼 스트라이크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스트라이크 존이라고 하는 심판의 눈에만 보이는 영역의 공이 들어왔을 때 타자가 공을 치지 못하면 스트라이크가 돼요. 타자가 공을 쳤다 하더라도 부채꼴 바깥으로 공이 날아가는 것을 파울이라고 해서 타자가 2스트라이크 미만일 때는 스트라이크로 계산됩니다. 2스트라이크 상태에서 계속 파울볼을 치면 스트라이크 숫자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투수는 계속 공을 던져야 하는 거예요. 타자가 친 공이 부채꼴 안에 떨어지면 일반적으로 안타, 부채꼴 영역의 펜스를 넘어가면 보통 홈런이랍니다. 안타를 친 타자가 어디까지 달려가냐에 따라서 1루타, 2루타, 3루타를 구분하는데요. 2루타 이상을 장타라고 해서 장타율을 계산해요. 타자와 공이 베이스에 동시에 들어왔을 때는 세이프예요. 아까 한 팀이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한 번씩 하면 1이닝이라고 했죠? 야구는 이렇게 총 9이닝, 즉 공격 9번, 수비 9번을 해서 더 많은 점수를 얻은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9이닝까지 해도 승부가 나지 않으면 10이닝, 11이닝 이렇게 연장전을 계속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12이닝에서도 점수가 같으면 무승부 처리하기로 정했어요. 이러다 보니 야구 경기는 끝나는데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프로야구 경기의 경우 보통 3시간 정도 하지만 연장전을 가게 되면 5시간을 훌쩍 넘기기도 해요. 야구는 4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팀당 133번의 경기를 합니다. 이것을 정규 시즌이라고 불러요. 정규 시즌 동안의 성적을 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4위 팀까지만 또 경기를 하는데 이것은 포스트 시즌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시즌에는 5전 3선승, 7전 4선승 이런 식으로 이긴 팀이 계속 위로 올라가는 토너먼트 형식으로 해서 최종 결승전을 한국 시리즈라고 부릅니다. 포스트 시즌이 끝나면
야구는 휴식기에 들어가는데요. 그것을 스토브 리그라고 합니다. 선수들은 대개 그 다음에 2월부터 스프링 캠프라는 훈련을 시작으로 해서 다시 정규 시즌을 준비한답니다. 야구장을 가면 경기장 한쪽에 경기를 설명해주는 전광판이 있습니다. 전광판의 숫자와 알파벳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면 야구 경기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어요. 맨 위쪽부터 보면 홈팀과 원정팀의 이름이 있고 그 오른쪽의 숫자들은 매 이닝마다 각 팀 점수를 적는 곳이랍니다. 경기는 9회까지인데 연장전을 할 경우 12회까지 경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10위까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전광판 양옆을 보시면 9명에서 10명으로 구성된 팀 선수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장 바깥쪽에 순서대로 적혀있는 숫자는 타자들이 공을 치는 순서인 타순이고 그 안쪽의 숫자들은 수비를 할 때 위치를 표시해주는 숫자를 말합니다. 전광판 안쪽은 5개로 구분하여 봅니다. 먼저 가장 위쪽 부분은 스코어보드 표시라고 합니다. 스코어보드 표시에는 R은 득점, H는 안타, E는 실책, B는 볼넷을 표시합니다. 두 번째로 왼쪽 아래는 심판 명단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심판은 일반 경기에는 4명으로 CH는 구심, 그 아래로는 차례대로 1, 2, 3 루심을 뜻합니다. 중요한 경기에는 LF와 RF로 표시되는 좌선심, 우선심, 심판 2명이 늘어 총 6명이 된답니다. 세 번째로 오른쪽을 보시면 볼 카운트 표시가 나옵니다. 볼 카운트 표시 부분에서는 투수가 타자에게 던진 공이 스트라이크이거나 볼 등 어떠한 판정이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볼 카운트 표시 오른쪽에는 타구 판정 표시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안타, 실책, 그리고 야수 선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구 판정 표시 아래쪽을 보시면 타자의 기록인 홈런수, 타점수, 그리고 타율이 표시됩니다. 전광판 보기는 필요할 때 다시 꺼내봐서 익숙해지도록 해보세요. 야구장을 가면 경기장 한쪽에 경기를 설명해주는 전광판이 있습니다. 전광판의 숫자와 알파벳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면 야구 경기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어요. 맨 위쪽부터 보면 홈팀과 원정팀의 이름이 있고 그 오른쪽의 숫자들은 매 이닝마다 각 팀 점수를 적는 곳이랍니다. 경기는 9회까지인데 연장전을 할 경우 12회까지 경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10위까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전광판 양옆을 보시면 9명에서 10명으로 구성된 팀 선수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장 바깥쪽에 순서대로 적혀있는 숫자는 타자들이 공을 치는 순서인 타순이고 그 안쪽의 숫자들은 수비를 할 때 위치를 표시해주는 숫자를 말합니다. 전광판 안쪽은 5개로 구분하여 봅니다. 먼저 가장 위쪽 부분은 스코어보드 표시라고 합니다. 스코어보드 표시에는 R은 득점, H는 안타, E는 실책, B는 볼넷을 표시합니다. 두 번째로 왼쪽 아래는 심판 명단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심판은 일반 경기에는 4명으로 CH는 구심, 그 아래로는 차례대로 1, 2, 3 루심을 뜻합니다. 중요한 경기에는 LF와 RF로 표시되는 좌선심, 우선심, 심판 2명이 늘어 총 6명이 된답니다. 세 번째로 오른쪽을 보시면 볼 카운트 표시가 나옵니다. 볼 카운트 표시 부분에서는 투수가 타자에게 던진 공이 스트라이크이거나 볼 등 어떠한 판정이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볼 카운트 표시 오른쪽에는 타구 판정 표시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안타, 실책, 그리고 야수 선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구 판정 표시 아래쪽을 보시면 타자의 기록인 홈런수, 타점수, 그리고 타율이 표시됩니다. 전광판 보기는 필요할 때 다시 꺼내봐서 익숙해지도록 해보세요.
아까 한 팀이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한 번씩 하면 1이닝이라고 했죠? 야구는 이렇게 총 9이닝, 즉 공격 9번, 수비 9번을 해서 더 많은 점수를 얻은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9이닝까지 해도 승부가 나지 않으면 10이닝, 11이닝 이렇게 연장전을 계속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12이닝에서도 점수가 같으면 무승부 처리하기로 정했어요. 이러다 보니 야구 경기는 끝나는데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프로야구 경기의 경우 보통 3시간 정도 하지만 연장전을 가게 되면 5시간을 훌쩍 넘기기도 해요. 야구는 4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팀당 133번의 경기를 합니다. 이것을 정규 시즌이라고 불러요. 정규 시즌 동안의 성적을 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4위 팀까지만 또 경기를 하는데 이것은 포스트 시즌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시즌에는 5전 3선승, 7전 4선승 이런 식으로 이긴 팀이 계속 위로 올라가는 토너먼트 형식으로 해서 최종 결승전을 한국 시리즈라고 부릅니다. 포스트 시즌이 끝나면 야구는 휴식기에 들어가는데요. 그것을 스토브 리그라고 합니다. 선수들은 대개 그 다음에 2월부터 스프링 캠프라는 훈련을 시작으로 해서 다시 정규 시즌을 준비한답니다. 자, 다음은 야구 홈런의 과학적 원리입니다. 야구 홈런의 과학적 원리에 대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방으로 적게는 1점, 많게는 4점까지 만들 수 있는 역전의 카드 홈런.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던 투수는 단풀 꺾이고 승리의 여신에게 한 발 다가선 타자는 영웅이 된다. 순간의 판단과 찰나의 움직임이 중요한 타격. 여기에 배트의 과학이 더해진다면 홈런을 칠 수 있는 기회는 더욱 많아진다. 야구 배트의 전체 길이는 106.8cm 이하, 가장 굵은 부분의 지름은 7cm 이하다. 반면 현재까지 중량에 대한 규정은 없다. 배트는 선수들의 특징에 따라 그 크기와 무게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만큼 선수들이 민감하게 선택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게 이제 건조하는 무게 습도 재는 건데요. 여기 보면 11.2, 11%라는 거거든요. (7%까지) 다운이 됐죠. 이렇게 7%까지 됩니다. 이게. 너무 높으면 이렇게 타자 왜 시합하다 부러지는 거 있잖아요. 파편처럼 부서지고 탄력이 떨어지고, 또 무거우면 탄력이 없어갖고 퍽퍽거리고, 그래서 공이 멀리 안 나가고 그냥 주저앉고 그러거든요. 타자가 친 공이 멀리 날아가려면 무엇보다 배트의 반발력, 즉 되받아 퉁기는 힘이 중요하다. 하나의 목재로 만들어야만 하는 야구 배트. 그렇다면 한 개의 배트 안에서 반발력은 어느 곳이나 동일할까? 배트를 고정시키고 배트의 중심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6회씩 일정한 속도로 타격을 해보았다. 그 결과 배트의 각 지점마다 공의 반발 개수와 배트의 반발 개수가 차이가 났다. 반발 개수가 줄었다면 공이 날아가는 거리는 더 늘어날까? 줄어들까? 이 공의 반발 개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배트를 쳤을 때 공의 반발되는 속도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속도가 줄어든다는 것은 공이 날아가는 거리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비거리가 줄어들고
홈런이 들나온다는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죠. 타격이란 일정한 위치로 날아드는 공을 수십만 번의 반복적인 연습으로 길들인 반사 동작이다. 그래서인지 타자들은 공을 치는 순간 빗 맞은 것을 알 수 있다고 한다. 빗 맞을 때는요, 이게 손에 저리죠. 거의 처음에 저리면서 빗 맞았다 생각을 하죠. 중심에 맞으면요, 이만큼이 있습니다. 여기서 잘 맞은 순간은 거기서 더 느낌이 공에서 뭐랄까 뻗지 않고 붙어있는 공이 있잖아요. 방망이와 공이 붙어서 더 간다. 잘 맞을 때 뭐 손끝에 아무 감이 없죠.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딱 맞는 순간 홈런이다 안타다라는 거는 본인 스스로가 제일 잘하기 때문에. 방망이 중심보다는 위나 밑에 많이 맞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중심에 맞다 보면은 그 느낌은 확실히 다르죠. 좀 짜릿하고. 빗 맞은 느낌, 잘 맞은 느낌. 타자들이 배트에서 느끼는 손맛은 배트의 반발 계수와 관련이 있다. 야구 배트가 공과 부딪히는 순간 팔에 가해지는 충격을 최소화시키면서 최대의 운동 에너지를 공에 전달해주는 특별한 지점. 이곳을 스윗 스폿이라고 한다. 배트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골프에서 치는 이런 클럽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스윗 스팟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위치가 가장 딱딱한 조직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그 탄력이 그대로 반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우수한 포인트로 만들어지게 해놨다는 것이죠. 스윗 스폿이 다른 부분과 조직이 다르다면 소리도 다르지 않을까? 배트를 5cm 간격으로 두드려 보았다. 스윗 스팟이라고 해서 딱 타구 위치, 배트의 위치에 정확하게 맞으면은 이것은 잔음이라고 해서 염이 없다는 것이죠. 다른 위치에 맞게 되면 스윗 스팟 포인트 말고 다른 위치에 맞게 되면은 소리의 잔음이 보통 한 4배 정도로 길게 느껴져 가지고 아주 그 진동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화면을 자세히 보면 배트가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투수가 던진 공이 스윗 스폿이 아닌 부분에 맞게 되면 배트에 진동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물론 공이 스윗 스폿에 맞게 되면 배트에는 진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은 뭐냐면 저음성의 텅텅거리는 소리가 안 들리고 그야말로 상쾌한 쾌감의 소리가 딱 하고 들리게 돼버린다. 그래서 옆에서 들어도 아, 이게 홈런성으로 제대로 맞았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스윗 스팟 포인트가 아닌 다른 배트 위치에 맞게 되면은 텅 하는 소리이고 또 진동도 많이 전달이 돼버려서 상당히 불쾌함, 타자 자체도 불쾌함을 느끼고 아, 잘못 쳤구나를 벌써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배트가 공에 빗맞는 순간 발생하는 진동은 에너지의 손실을 의미한다. 타자의 팔에 그대로 남아있는 진동의 여파가 바로 빗맞은 느낌인 것이다. 타자의 유일한 목표는 공을 강하게 때리는 것이다. 투수가 던진 공을 스윗 스폿에 맞추기 위해 0.4초 안에 순간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가능한 걸까? 일반 분들은 이제 140, 150 어떻게 치냐. 저희는 이제 80km부터 계속 봐왔거든요. 80, 90, 100, 110. 치는데 감이죠. 감각. 투수의 강속구가 시간에 따라 강해질수록 타자 또한 그 속도에 따라 끊임없이 반응하고 진화한다. 찰나의 스윙 시간. 그 불가능한 시간에 스윗 스폿으로 공을 때려서 홈런의 짜릿함을 맛보기 위해
야구 공의 과학적 원리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야구공이 어떻게 투수가 야구공을 어떻게 던지면 공이 휘고 공이 위에서 떨어지고 하는 원리를 공기의 흐름과 관련해서 한번 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8g의) 주먹만한 공. 후수와 잠시 신호를 주고받은 투수는 공을 던지고 타자는 0.4초 만에 공을 쳐낸다. 눈보다 소리로 먼저 자리를 잡은 외야수는 공을 잡아 잽싸게 던진다. 또 한 번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이다. 세 시간이 넘는 긴 경기 시간을 춤과 노래 그리고 짜릿함으로 즐기는 스포츠 야구. 아직 야구가 지루하다고 생각한다면, 야구장의 환호를 이해할 수 없다면 공을 쫓아라. 순간의 감각이 승부를 결정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투수가 공을 던짐으로 인해서 경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야구에서 제1선에 선 사람들은 바로 투수와 타자다. 투수하고 포수하고의 거리가 18.44m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18.44m라는 건 투수 그 플레이트에서 홈 플레이트까지가 18.44고, 근데 투수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플레이트에서 던지는 게 아니고 많게는 2m 정도 앞으로 나와서 던지잖아요. 그 거리가 공이 떨어지는 순간이 대체적으로 한 1m 한 20cm, 30cm 정도는 대체적으로 나와서 던지는 케이스가 되니까, 타자들도 이 홈플레이트를 지나서는 못 치니까 그거보다 한 30cm나 많게는 60cm 앞에서 쳐야 되거든요. 그럼 거리는 실질적으로 18.44지만 그거보다 더 짧은 게 되는 거죠. 타자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투수의 무기, 야구공. 이 작은 야구공에는 숨겨진 과학이 있다. 야구공은 코르크나 고무로 만든 심에 실을 감아서 크기를 키운 뒤 눈사람 모양의 흰색 쇠가죽 두 쪽으로 감싸고 108개의 실밥으로 꿰매서 만든다.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발 투수가 한 경기당 던지는 공은 평균 80개에서 90개. 타자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투수는 자신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구질로 공을 던진다. 빠른 강속구와 타자를 현혹시키는 변화구. 투수의 비밀은 바로 야구공을 꿰맨 108개의 실밥이다. 야구에서 모든 공은 회전한다. 직구라 할지라도 공은 돌면서 포수의 글러브를 향한다. 투수가 만든 회전은 공기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 변화에 따라 공의 진행 방향이 바뀌게 된다. 공을 회전 방향으로 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그누스 효과. 이때 실밥은 공기와의 마찰을 크게 하여 압력의 차이를 더 크게 하고 회전 효과를 더해준다. 투수들은 공을 잡을 때 이 실밥의 방향을 적절히 이용하여 변화구의 방향과 공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먼저 직구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투수 누구나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던지는 공으로서 잡았을 때 실밥의 정중앙을 잡고 그냥 수직으로 그대로 나오면서 뿌려주는 게 직구입니다. 다음으로 슬라이더는 직구처럼 똑같이 모양은 나오되 손가락으로 방향을 정함으로써 직구처럼 가듯 타자 앞에서 바로 꺾이게끔. 손가락이 아니라 이 손목으로 스핀을 먹여가지고 앞에서 각이 크게 해서 떨어지는 공이 커브입니다. 포크볼은 그 스피드가 똑같이 직구처럼 떨어지기 때문에 타자가 치기가 더 어려운 볼이죠. 회전의 방향, 속도, 쥐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날아오는 공. 타자는 어떻게 파악하고 쳐내는 걸까?
만약에 투수가 145km 이상을 던진다 그러면 홈까지 들어오는 시간은 0.4초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을 판단을 해서 이게 직구다, 카브다, 포크볼이다, 슬라이더다 이걸 판단해서 이 시신경이 이 뇌까지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은 과학적으로는 안 나와요. 타자가 처음 순간적으로 공을 보는데 0.175초가 지나간다. 이때 타자의 몸은 움직이지 않는다. 최초로 공을 인지한 순간부터 0.05초가 더 지나갈 때까지 타자는 공이 어느 쪽으로 올지 보는 순간 판단해야 한다. 다시 0.025초가 흐르는 동안 뇌는 근육에 명령을 내려야 한다. 어느 방향으로 배트를 휘두를지 결정되는 순간이 바로 이때다. 포수의 글러브에 공이 들어가기 전 타자는 배트를 휘둘러야 한다. 타자가 투수의 공을 치기 위해선 순간의 판단과 찰나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타자가 배트를 휘둘러 공을 맞추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0.15초. 반사신경 덕분에 가능한 일이다. 생각을 하게 되면 이미 공은 포수 글러브 안에 있다. 내야수 또한 시간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내야수는 공을 받은 즉시 그대로 송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타자가 살아나가지 못하도록 주자가 또 다른 베이스로 진루하지 못하게 막는 것. 그것이 수비수들의 지상과제다. 사전에 그러니까 수비하기 전에 이 타자는 이 피처, 이 투수와 만났을 경우 대략적으로 타구 방향이 이쪽에 쏠릴 것이다라는 어떤 마음의 준비,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잘하는 선수들이 수비 범위가 넓고 팬들한테 정말 멋있는 수비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외야수의 수비는 어떨까? 외야수의 수비는 그냥 기다렸다가 떠오르는 공을 잡는 것일까?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야구가 가진 절묘한 재미를 눈치채지 못한 것이다. 외야수들은 딱 하는 순간에 스타트가 끊겨야 됩니다. 타자가 친 공이 하늘에 떠 있는 시간은 평균 4.7초. 외야수가 타격 소리를 듣는 순간은 0.3초다. 만약 소리를 듣지 못하고 공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이미 1.5초가 지난 것이다. 이 1.5초는 외야수가 약 3에서 4m 정도를 손해보는 시간. 외야수는 2초 안에 공을 판단하고 남은 2.7초 안에 어디서든 공을 잡아내야 한다. 야구장에서 공만 잘 주지를 하면은 일어나는 플레이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공이 가는 곳에 이제 수비수들이 움직이고 타자가 치게 되고 이제 주자가 뛰게 되고 이런 상황이 나오잖아요. 이제 다시 야구가 시작된다. 148g의 공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쉬지 않고 쫓으면 야구는 짜릿하다.